네, 김주대 뉴스 정면 승부 2부 서지훈이래요. 또 서정욱,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지훈 저희 PD입니다. 네, 코너 서준 코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거부하고 자꾸 변호사라고 썸네일을 달아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자와 PD 간에 갈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오늘 금요일이니까 갤럽 정기 여론조사 또 결과 나오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자체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랑 그리고 대통령 긍정평가는 뭐 1%씩 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60%대를 다시 회복을 했고 민주당 지지층은 43%, 국민의힘 지지도는 24%, 무당층 26%가 나왔는데요. 이 사태, 이 지표, 사태죠. 이 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갤럽을 계속 얘기를 하지만 탄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잘 안 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더블 스코어, 아직 더블 스코어는 아니지만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그 정당 지지율 차이하고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무당층보다 낮아졌다. 네. 3등이 돼버렸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앞길이 잘 안 보이는 상황 아닌가. 이 정도면 저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전이면 한 7개월 6개월이면 다음 선거하고 딱 직결되거든요. 다음 지방선거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모습이다. 뭔가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 여론조사에서 네. 아까 이제 민주당 43%인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이라고 답한 사람이 42%예요. 거의 같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지지도 24%인데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되는 건 35%라고 나왔어요. 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최근에 가는 길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서 국민의힘에 도저히 손이 안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9%나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일단 장동혁 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 갭이 너무 크니까 이런 근데 저는요 이게 그 전화 면접이잖아요. 근데 ARS 조사 네. 뭐 언급 안 하더라도 이게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 어제 다른 거 아시잖아요. 네, 뭐 네. 제가 언급 안 해도 네, 네, 그건 네. 오차 범위도 있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몇십 년 묵은 숙제인데 과연 ARS가 정확하냐? 전화 면접이 정확하냐? 이게 저는 그 시점에 따라 달리 봐요. 예를 들어 ARS는요 강한 지지층들만 주로 전화 받습니다. 근데 전화 면접은 중도나 네. 무당층이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당층이 많죠. 네. 근데 무당층들이 투표할까요? 계속 그 주장을 하시죠. 무당층은 투표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지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ARS가 신빙성이 높을 수도 있겠다. 지방선거는. 네. 따라서 ARS는 큰 차이가 안 나요. 네. 그 점에서 저는 지방선거는 여전히 밝게 보고 여전히 밝게 또 본다. 전화 면접 조사하더라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지지보다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견제 심리가 발동하면요. 이 갤럽 기준에 의하더라도 비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거 장동 대표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론조사 얘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그때를 기억해 봐야 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할 때 네. 사실은 분위기상으로는 뭐 집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유리한 상황이었었는데 그 여론조사 했을 때 좀 차이 났을 때 그때부터 국민의힘이 좀 재바르게 좀 행동을 했으면 근데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ARS는 우리는 괜찮다. 그 결국은 그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후로 모든 선거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은 결과가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6개월 이제 한 7개월 8개월 남았어요. 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ARS 같이 됐었으면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 바람대로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뭐 원래요 과거의 경험이 네.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경험을 보면 대선을 한번 보자고요. 네. 제일 많이 투표했잖아요. 네. 그때 직전에 갤럽하고요. 네. MBS 한번 보십시오. 네.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섰어요. 근데 까보니까 어때요? 이준석, 김문수 합치면요. 이재명 후보보다 높았잖아. 그때 한번 검증을 해봐야 돼요.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 전에 여론조사가 어느 게 맞았느냐. 이걸 한번 검증을 좀 해보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갤럽도 오늘 그 설명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22년 3월에는 견제론이 좀 더 높았고 대선 직전에. 근데 나머지는 선거제도 문제가 또 있다. 이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지역구에서 지난 총선 때 투표를 얻은 지역구 비례 말고 했을 때 51% 정도 얻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근데 의석은 63%.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45%의 표를 얻었는데 의석은 36%. 그 연동형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으면 오히려 의석을 더 먹거든요. 국민의힘은.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거예요. 올로와 나띵이잖아요. 지금 네. 대선거구제고 이러면 뭐 여러 명 뽑고 이러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51대 49만 돼도 한쪽이 다 가져가 버리는데. 그렇죠. 위너 테이크스 올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지지율하고 달리 의석수는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연동형 비례제는 위성 전략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둘 다 안 만들었으면 괜찮죠. 그러면 네. 괜찮죠. 둘 다 안 만들면요. 네. 또 누가 만드는다 하나 악용한다 이 놀랍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약간 그 불비례성이 나타나서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 한 명이 또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건 맞는데 최근에 그 피해자는 대부분 국민의힘이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요거 뭐 하나 더 해보죠. 그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어제 이제 피선거권 박탈을 이제 일단 면했으니까 네. 2심 결과 뭐 이런 건 알 수는 없지만 지방선거 기획단장으로서 더 날개를 이제 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나오셔서 이제 고름론 얘기하셔가지고 약간 애매한 얘기를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했는데 지금 어제 이제 재판 결과 나왔으니까 근데 그 전날 저희가 나경원 원내대표 인터뷰 해보니까 그냥 시스템 공천하면 된다. 예. 근데 밝힐 건 밝혀야 된다 이렇게 묘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친한계 몰아내기가 지금 시작되는 거냐 이제 본격적으로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 차라리 이거 그러니까 아예 출마도 못하게 하는 거냐 예를 들면 격전지라도 어느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제가 한동훈한테 진짜 진심으로 조언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이걸 덮어놓고 네, 간다고 이게 계속 가면 두고두고 화근되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털어버리고 네, 뭔가 이게 좀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 네, 진심으로 사과하고요. 네, 근데 뭐 본인이 또 그렇게 큰 잘못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번 이번에 확실하게 검증을 해서 네. 떨고 가야 된다. 그 점에서 이제 고름 이야기를 했던 거지 뭐 한동훈이가 고름이라는 게 아니고 네. 떨고 가야 된다. 이걸 이렇게 계속 묻어가지고 파묻어 간다 해서 이게 그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시스템에 따라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감사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윤리위가 지금 공석이에요. 윤리위를 구성하잖아요. 그분들의 판단에 맡기자. 그분들이 징계 수위를 경고를 할지 아니면 이게 당권 정지할지 모르잖아요. 당권 정지하면 못 노는 거예요. 경고하면 놀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시스템에 따라 맡겨야지 뭐 인위적으로 누굴 치낸다 안 치낸다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장도의 지도부도 시스템에 따라 윤리의 결정에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맞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제 봐야 되겠지만 친한계가 앞으로 좀 공간이 있을까 좀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특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제가 뭐 그 당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할 입장 안 되지만 이 정도 되면 한동훈 전 대표 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원래 이런 좀 위기 상황이나 이럴 때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다른 친한계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많지는 않지만 뭐 아주 뭐 당내에서 핍박을 좀 받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공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 공천 받을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장동혁 지도부에서 공천 줄 리는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친한계들 다 그리고 이런 그 당무감사가 친한계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러면 그걸 그 정치인들은 그걸 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지금 들어요. 그 국민의힘 조강특위에서 지역위원장 2개 오디션 하고 있는데 양천 갑에 지금 송영훈 변호사 친한계인데 네. 컷오프 됐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예. 컷오프까지 할 그렇죠. 정도인가 싶으면 이거는 친한계를 이제 학살하는 거 아니냐. 그 신호타 변호사님이 아니냐. 뭐 문제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 많이 나오시고 네. 좀 친한계 누가 봐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거기가 이제 구자룡 변호사 나왔던 지역인데 맞아요. 워낙 조수진이나 또 우리 정미경 쟁쟁한 분들이 한 7, 8명이 나왔어요. 네. 그럼 이게 경선을 다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네. 아마 이게 했지 뭐 친한계라고 친했다 이렇게는 안 보이고요. 근데 울산에서도요. 우리 문호철 그 MBC 네. 옛날에 보도국장 네. 하고 이제 그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네. 쟁쟁한 분들이 나와 있어요. 네. 따라서 이게 뭐 저는 친한계라고 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송영훈 변호사가 이제 그 지역의 여론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떨어진 건 좀 맞죠. 아, 그게 맞다. 여론조사 지지가. 네.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한동계를 그럼 정리하면 국민의힘의 보수 연합이 더 단단해지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까? 저는 인위적으로 한동계 정리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네. 한동계도 이게 똑같이 경선이나 시스템에 따라 예를 들어 배현진
뭐 박정호 많잖아 의원들요. 네. 박정아 네. 이런 분들께 그냥 당당하게 경선 기회를 공정하게 주의된다고 보고요. 네. 한동훈에 대해서도 저는 뭐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당무감사위하고 아마 지도부가 노골적으로 개입은 안 할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당원권 정지가 아니고 만약에 뭐 경고나 아니면 그냥 문제 없는 걸로 끝났다. 이럴 때는 한동훈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본인도 특혜 없이 공정한 경선을 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본인이 뭐 험지 가든 어디 가든 나는 대선 후보니까 무조건 공천을 전략 공천 달라.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뭐 그렇게 가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픽박을 좀 강하게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정치 보복 같은 게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결과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여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이라든지 중요한데 무소속. 아니 뭐 무소속을 하든 뭘 하든 네. 정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뭐라도 해야 이거 된다. 자꾸 이게 야권 분열 공작. 아니야 분열시키는 게 아니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옛날- 한동훈 대표 나간다 해서 누가 따라 나가겠습니까? 안 따라 나갑니다. 현역 의원들 비례는 나가면 빼치고 다 달라는데 대부분이 비례예요. 한동훈 대표 지지가 지역구는 보세요. 배현진, 박정훈, 박정아, 좀 뭐 부산의 장성국 몇 명 없어요. 조경태는 또 아니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몇 명 없어요. 나가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목소리를 낼 때 한동훈 대표가 앞에 좀 서줘야지 지도자인데 그런 것들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 개인적 아주 짧은 식견입니다. 소견입니다. 그렇죠. 부산 출마 가능성이 있지만 공천 가능성은 없다라고 없다고 얘기를 보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산은요. 네. 거기 김문수 후보가 네. 16%가 이겼던 지역이에요. 네. 한동훈 대표가 보궐선거 나가면서 당을 위해서 조금 더 험지나 이러면 이게 또 고민이 여론이 아니 전재수 장관 지역구는 험지잖아요. 그거는 전재수기 때문에 네. 이긴 거예요. 아. 그 지역 자체가 김문수 후보가 네. 이재명한테 15% 6% 이겼다니까요. 그 지역이 네. 오히려 그 옆에 지역보다 더 국민의힘이 세요. 이런데 더군다나 부산은 고향도 아니고 이런데 거저 묻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경기도나 뭐 수도권이나 다른데 험지로 간다면 여론이 또 결국 당원들 여론이잖아요. 장동혁 대표도 여론에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좀 저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봐요. 계양 이런데요. 계양 아니라 안산도 있고 안산도 있고 안산도 뭐 가능성이- 안산이 가능성이 좀 가능성이 높죠. 있으니까. 예, 아직 확정되지는 네. 않았습니다만, 네, 경기도지사도 있고, 경기도지사는 아니고 아. 평택도 있고요. 뭐 여러 무조건 군데. 국회로 간다. 예, 예. 국회로 간다는 거고요. 네. 3당 얘기도 한번 해보죠. 조국혁 신당 지금 조국 당대표 뭐 단선이지만 전당대회 쭉 일정을 하면서 부산 출마 가능성도 약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혁 신당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서울시장 선거 뭐 이렇게 경선 적합도 조사하면 어느 정도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네. 사실 아까 언급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이제 3% 박스권에서 그냥 묶여 있는 네. 상황이 하거든요. 예. 조국혁 신당 어떻게 답답한 게 될까요? 이제 가장 답답한 게 호남의 지지율입니다. 높지 않아요. 음. 예전에 호남에서 이제 뭐 하나씩 지자체 선거에서 이긴 적, 보궐선거에서 이긴 적도 담양 있고 군수 선거. 그때만큼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마 근데 한다면 조국혁신당이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하고 해가지고 뭘 하는 그림을 그릴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힘들어할 것 같고 네, 뭐 개인기 하면 조국 지금 대표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글쎄요, 저는 조국 대표도 선거에 나올까요? 뭐 저는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네. 나왔을 때 단일화 문제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온다고도 될지도 의문이고 등등의 여러 가지도 민주당하고 갈등이라든지 합치는 부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모로. 지금 갤럽 조사에서 이번 주에 조국혁 신당 지지율이 3%인데 호남에서 4%입니다.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지난 총선 때는 비례에서 거의 네. 1등 하기도 했잖아요. 호남에서.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맞아진 거죠. 근데 조국당은 조국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광역단체에 나가면 당을 누가 이끌어갑니까? 광역단체장은 정당 할 수가 없어요. 네. 따라서 저는 이분이 또 부산시장은 전재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대안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광역단체장은 좀 어렵고 네. 한동훈처럼 여기에 국회의원 나오지 않을까 보이고. 아. 근데 수도권은 가능성이 있어요. 안산이든 계양이든. 근데 이제 민주당하고 연대가 되느냐. 단일 후보면 뭐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민주당하고 어떻게 전략적인 제휴가 될지. 호남에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다른 지역에 연대하니까 아마 그 연합공천 이걸 봐야 된다 봐요. 알겠습니다. 4당이 아니고 5당인 개혁신당도 이준석 대표가 동탄 주민이 원하면 경기도지사 도전하겠다. 그리고 서울시장에 뭐 함익병 의사 출마 못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건 하는 소리죠. 이게
예, 동탄 주민이 원한 이 발언이 자꾸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지역구 주민들이 원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경우 반대겠죠. 다른 경기도에 이준석 우리 그 의원님 그 지역구 너무 좋은데 우리도 좀 써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동탄 주민이 원한다? 조금 납득하기 어려움하고 저는 그냥 좀 가십성 발언으로 봐야지. 이 지역구 겨우 딴 지역구인데 이거는 네. 글쎄요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것도 하나 아니고. 있는데 더 문제는 그걸- 뭐냐면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다수 경쟁이 돼가지고 국민의힘 이제 후보도 있고 민주당 후보도 있고 개혁신당 후보 나와가지고 붙었는데 더하게 해가지고 이겼는데 이준석 후보 때문에 졌다고 가정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배지 숫자를 그리고 이렇게 줄이기도 배지도 내려놔야 기회도 되고 아니니까. 될 가능성도 낮고 나가가지고 요거도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저도 이 100% 출마 안 하고요. 네. 이게 협상용이에요. 협상용. 협상용의 그 보궐선거 네. 공천 하나 우리한테 달라. 아. 그럼 이게 뭐 어떻게 하느냐? 안철수가 된다 보는 거죠. 네. 안철수가 되면 그 분당에 보궐선거 생기잖아요. 네. 거기를 이기인을 달라. 네. 이기인을. 그럼 이게 원래 저번에 김원현이 0.4% 차이 났잖아요. 네. 이번에도 저는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한 2, 3% 차이 박빙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개혁신당하고 단일화하고 네. 후보는 국민의힘을 다 밀어주고 서울하고 경기를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복을 하나 줘. 어. 분당에. 근데 안철수 의원은 이제 경기도지사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옛날 했습니까? 했죠. 예. 저는 이게 한 거는 못 들었는데. 네, 불출마 오늘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한 달 좀 됐을 걸요? 예.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게 크게 왜 안 나죠? 저는 뉴스로서 이게 처음 보는데 제가 출마 의지가 저는 있는 걸로 그래요? 들었었거든요. 아. 그건 이제 김원혜도 있죠. 네. 김원혜가 나가도 분당이다. 분당이니까. 똑같은 분당이야. 거기 이기인이가 분당 시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공학적으로 그런데 네. 그런 의도죠. 저는 그 두 사람이 김은혜 의원도 안 나올 것 같죠? 안 나오죠. 경기지사가 되게 어려운데 네. 그걸 버려 배지를 던져놓고 나간다? 아. 저는 가능성이 거의 낮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네. 나와도 안 되고요. 네. 뭐 되나요? 뭐 될 수도 그거는 있겠지만. 모르지만. 그 그건 모르지만. 판단을 본인이 모르지 네. 않죠. 네. 하여튼 오랜만에 그 개혁신당까지 두루두루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나머지 소수 정당들은 최근에 또 그러고 있더라고. 조국혁신당이랑 같이 그 개혁 진보 4당 연석회의인가 네, 하면서 단체장 결선 투표제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다까지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두루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그 지기현 부장판사 압수수색 택시 앱 기록 확보했다. 그다음에 그날 술값 300만 원 넘었다라는 업체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합니다. 요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요? 이거 아마 170 정도 얘기했었는데 아마 그 또 n분의 1 하면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안 된다고 네. 하다가 네. 300이 넘었다는 진술은 또 그거가 문제될 수도 있는데 뭐 문제는 저는 압수수색을 좀 휴대전화 실물을 압수수색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딱 기록만 압수수색을 했다고 네. 하거든요. 택시 기록. 네. 신용카드는 기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판사가 기각했다면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네. 수사의 의지가 사실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 저는 그렇게 인식이 좀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업주 진술이 이상한 게요. 요즘 이게 현금으로 300을 낼까요? 저도 많이 하지만요. 보통 카드 내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계좌로 보내줍니다. 네. 술값 그날 현금이 없으면. 네, 네, 네. 근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네. 왜 진술로 이걸 액수를 밝히죠? 이게 납득이 안 되고 네. 300이면 이제 중요하죠. n분의 1이니까 네. 100만 원이 넘으면 김영란법 위반. 네. 그래서 이게 170이냐 300이냐 중요한데 네. 이 술값을 진술로 한다? 이게 저는 상당히 미심쩍고요. 네. 두 번째 쟁점이 언제 갔느냐? 음. 끝까지 다 마시고 갔느냐? 음. 도중에 갔느냐? 지기현 판사는 먼저 자기가 밥 사고 몇 자리 딱 바로 갔다잖아요. 그래서 택시 앱을 보면 집에 들어가서 놀 거 아닙니까? 네. 금방 저는 확인될 걸 이렇게 싸울 일이 없다 봐요. 예. 어쨌든 그동안 사실 그게 제일 의혹이었죠. 이게 너무 법원은 영장을 없으니까 이제 조사권이 없으니까 이게 클리어하게 좀 사실관계만 네. 바로 잡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이거 가지고 근데 이 판사가 또 시간 낭비를 하는 영장을 것 같아요. 해주는 거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두 분과의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정옥,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아크릴